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여러분은 규제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제일 먼저 어떠한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규제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이미지이죠. 다음과 같은 이미지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에 대해 누군가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짐으로 여기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정부 규제가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규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중에 제약성이라는 한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규제는 제약성 외에도 소망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규제는 제약성과 소망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라고 하는 단선적인 방향이 아니라 개별 규제가 갖고 있는 제약성과 소망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더 작은 제약성으로 더 큰 소망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규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심사와 규제 영향 분석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법안의 심사에 앞서 규제 영향 분석과 함께 규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에서 작성하는 규제 영향 분석서는 소관부처 자체적으로 혹은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 심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규제 심사란 규제 영향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신설 및 강화 규제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함부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규제 품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심사의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심사 대상이 되는 규제인지 판단합니다. 정부가 특정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 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때 이것이 규제적 성격을 갖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해당 법령의 재개정 사항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규제 영향분석서 작성의 수준에 따라 표준형 작성과 간이형 작성의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령이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로 판단되면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규제 영향분석서는 해당 법령 재개정 사항을 입법 예고할 때 함께 첨부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규제 비용에 대한 검증이 규제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 비용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법 예고가 종료된 이후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모든 신설 규제와 강화 규제는 해당 소관부처 내에 구성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체 심사를 통과한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습니다. 각 부처는 자체 심사의 심의 결과와 주요 발언 요지, 규제 영향 분석서, 제출 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며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비 심사 시 비중요 규제는 심사가 종결되고 중요 규제는 45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대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규제 심사의 결과는 원안 동의, 개선 및 철회 권고가 있으며 각 부처는 규제 심사의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확인받아 규제 심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럼 규제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까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요건의 타당성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 입법 예고 시 규제 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였는가, 부처 자체 심사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등이 주된 검토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은 본격적인 규제 심사를 위한 예비 조건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는 반려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규제 법정주의의 준수 여부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규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규제 법령이 적법하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지는 않은지 등을 심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규제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만큼 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한가, 규제 수준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현실적으로 준수되거나 집행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인가 등의 질문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선 두 가지 심사 기준이 규제 법령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세 번째 기준은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두 가지 심사 기준에 비해 세 번째 기준에 따른 심사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 심사의 여러 기준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 번째 기준, 즉 규제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의 개념과 관련해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해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재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만들기에 앞서 규제 담당자로 하여금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 영향 분석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도구로서의 의의와 함께 정책 결정자 및 이해관계 집단, 일반 국민에 대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규제 영향 분석의 의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규제 영향 분석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를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실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규제 영향 분석서를 관보에 게재하고 대국민 공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규제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중소기업에 특별하게 과도한 부담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영국의 원인 원아웃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비용의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2016년 7월 규제 비용 관리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직접 규제 비용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강화하는 형태로 규제 영향 분석 제도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규제 영향 분석의 수행 및 규제 영향 분석서 작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는 앞서와 같은 사항들을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개량화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을 기술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 및 추세치 등 객관적 사례나 통계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부분입니다. 정량적 방식을 통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 다양한 규제 대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규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 규제의 경제적 합리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규제 영향 분석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도입 이전에 사전적으로 해당 규제의 사회적 비용 및 편익에 대해 화폐적 가치를 통해 정량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이며 난해하다는 점에서 많은 규제 영향 분석서에서 이러한 정량적 규제 비용 편익 분석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부실한 수준에서 규제 영향 분석서의 작성과 심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6년의 규제비용 관리제 도입은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추정 가운데서도 민간 기업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비용 부담을 파악하고 비용 부담 수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규제 영향 분석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의 비용 부담과 편익 제고를 분석하는 것에 비해 비용관리제는 기업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 비용만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 영향 분석을 활용하여 피규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최초 6개월간 규제비용 관리제를 통해 총 5,586억 원의 규제 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규제비용 관리제의 강조와 함께 규제 영향 분석 수행 과정에서 최소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비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이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비용만을 강조한 나머지 규제를 통해 예상되는 일반 국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편익 등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제도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규제 비용 부담의 분석과 생명,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규제 영향 분석이 모든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긍정적이나 상당히 최소한의 분석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규제 수능 비용은 물론 규제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규제 영향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고용의 변화 수준과 기업 규모별 규제의 차등적 영향 수준 등에 대한 분석도 향후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규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1998년에 도입된 규제 영향 분석 제도는 규제 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20년 동안 활용되었습니다. 몸에 잘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세밀한 측정이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잘 맞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 더 효과적인 규제 영향 분석 제도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